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국가의 헌정 질서, 자유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12월 5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후 살판난 사람들이 막 입을 털고 나오고 있죠. 원래 싸구려일수록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판을 보면요,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웃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도 지금 웃어야 하나 스스로 물음을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즐겨보려고 온갖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심각한 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괴담 살포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사드 괴담, 오염수 괴담, 이런 아무 근거도 없는 괴담을 펼쳐냈지만 제대로 재미를 봤죠. 민주당이 그런 재미를 볼 때 보수 언론들은 제대로 막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이 좌편향된 언론에 기대지 말고 용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성명이 터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은 분열의 상태가 필요치 않습니다. 빠르게 응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힘차게 싸워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1심 유죄하고 다른 건 놔두고 이제 선거법 이견만 2심, 3심 제대로 3개월 이제 6개월 걸리죠. 그런데 뭐 심리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한 5월 안짝으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단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인생이 끝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옳다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 잘하면 대통령 탄핵시키고 혼란 만들고, 그러면 내 재판 중단되고, 이러면 내가 뭔가 조기 대선 치러서 정권 잡으면 트럼프처럼 모든 것은 없던 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재판 중단 안 됩니다. 사법부는 법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2024년 10월 4일에 임명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권력이나 여론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에 지금 흔들려 왔던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잡겠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이런 작자들이 지금 사법부를 훼손했던 부분 바로 잡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이러한 발언들 딱 보면 그냥 공정하게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지금 발광을 털어도 법은 법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탄핵안이 가결된다라는 건 이제 민주당의 꿈이죠. 한동훈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판단을 한 거죠. 조기 대선 치러봤자 본인이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윤 정권을 안정적으로 끝마친 후에 정권 재창출에 도전하겠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파 진영에서 똘똘 뭉치고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다라고 하면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란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담들 막 퍼뜨리고 있고, 이제 안 되든 되든 일단 해보자, 이래가 신났다라는 거죠. 이재명뿐만 아닙니다. 조국은 곧
구속입니다. 구속. 12월 12일 날 11시 45분에 이 조국의 대법원 판결이 떨어집니다. 11시 45분이다 라는 건 빨리 끝내고 식사하러 가겠다라는 것. 이 파기환송이다 라고 하면 그 판결문 읽는데 한 2시간 가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12시를 앞두고 11시 45분에 이 조국의 대법원 판결을 잡았다라는 건 15분 안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구속 땡. 여기에 이제 조국도 신난 건 방송에 막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뭐 하야해야 된다, 지금 이건 내란죄다 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 이제 깜빵 가기 싫으니까 전국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대 출신이라는 사람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싸구려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싼 게 반짝거립니다. 싸구려가 반짝거린다 라는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다. 실패한 쿠데타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아니 법의 심판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본인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뭐 이준석이고 지금 싸구려들 이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민주투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진짜 자기 딸 가짜 스펙 들고 대학 보내다가 표창장 가짜로 만들고 등록금까지 부정수령하고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대학 시험 보는 아들 카톡방에서 시험 대신 쳐주고 이 짓거리 하다가 지금 깜빵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의 심판대 운운을 한다라는 겁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을 내란죄, 뭐 군사 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싸구려 말을 한다라는 게 우습고요. 내란죄입니까? 이 법학 학 교수라는 사람이 군사 반란죄니 뭐 이런 말 하는 거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토탈 뭐냐면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라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죠. 사실상 이 내란죄 언급한 게 아마 이준석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코판데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즉시 하야해야 한다라고 이제 삐끼처럼 이제 바람몰이 하고 있죠.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금 이재명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연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다 라고 공부를 짚히고 있죠. 이 김동연 밑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이재명에게 굉장히 숙청당한 사람들이 빌빌거리고 할 일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뭔 자리 잡고 밥 벌어먹고 있는데요. 이 김동연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냐면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뭐 그 정우성처럼 박근혜 나와 뭐 이런 것처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재명이 막 중앙 정치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 딱 보고 중앙 정치에 발들이고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이 거론되는 부분에 본인도 같은 스텝을 밟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튼 뭐 이재명이 괴담 퍼뜨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체포 대상이다 내란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부리며 민주당이 뭔 대회를 또 열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술 취했다 정신이 나갔다 체포하라 지금 계엄령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가 안 된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또 2번 3번 계속 계엄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짓거리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지전이라도 벌릴 것이다. 이런 괴담 유포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 벌써부터 흔들리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런 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 존중 사고가 없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명을 존중할 그 사고가 없다랍니다. 실탄 장전도 하지도 않고 그냥 공포탄 들고 지금 타임라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계엄령 발표하고 바로 투입된 게 아니라 1시간 있다가 국회에 투입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하고 안으로 들여보냈죠. 이거는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라라는 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좀 뭔가의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어디서 생명 존중 사고가 없다라고 말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이재명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친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도 있죠. 백현동 같은 거짓말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돈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랑이 없다, 배려가 없다, 인간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자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 치료 중이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10일 날 극단적 선택했어요. 그리고 10일 정도 뒤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네가 한 것으로 몰아가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면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받을 연금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 이 이재명의 정치 영달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네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 압박성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결혼 전까지는 죽을 일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의문의 자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소연 씨와 함께 동거를 했던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독박수고 이제 끝낼 거다 또는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말하지 못해서 답답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2023년 3월 9일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도 있었고요. 가족들의 원망도 있었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재명이 오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는데 바깥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웠는지 이 가족들이 이제 조문을 받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고 생명 존중을 얘기하고 있는 게 구역질이 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북한을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신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게 포착되고 있기도 하죠. 휴전선을 교란시키면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해 혼란 속에서 지금 응집을 시키고 있고 선동질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행보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는 건 이재명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를 지금 몇 번째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판 받고 징역 받을 판에 지금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죠.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로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정 운영 마비,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는 전복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전부 다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재명 자기 방탄을 위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행패 부리고 있죠. 뭐 집단 모여가지고 집회하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뭐 괴담 퍼뜨리고 친북 노선 걷고 있고 쉐쉐하고 이게 다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 우두머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법 폭주, 예산 삭감 이런 거 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국정 마비 사태가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산, 국회 예산은 그대로 뒀습니다. 지들 뭐 해외여행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검찰 예산 빵원 만들었죠. 경찰 예산 다 깎았습니다. 지금 대공수사권 경찰에게 넘겨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 다 깎아버리면 간첩 활동에 대한 그 정보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마약 수사도 경찰에 넘어가 있죠. 마약 수사도 특활비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죠. 누가 드러나게 어떻게 마약 수사에 대해서 잠입하고 정보 캐고 합니까? 이게 다 뒤에서 그 특활비로 움직이는 건데 이 특활비 문재인 정권 때는 김정숙이가 옷 사 있는데 사용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마약 잡고 국민 민생 치안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예산을 다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도 다 깎았습니다. 깎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빵원입니다. 빵원.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죠. 심지어 재난에 대비한 그 예비비까지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만일에 뭐 이제 폭우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재난에 대한 예비비 없습니다. 복구비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원장 탄핵하죠. 검사 탄핵하죠. 판사 압박하죠. 겁박하죠.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맞춤으로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없을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2번의 탄핵소추가 있었죠. 이재명이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국민들이 오죽하면 국회를 해산하자라는 청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신난 범죄의 혐의자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이죠. 이준석도 이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입을 털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구려가 반짝거린다고 하나 뭐 입에서 나오는 말 담을 필요도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당대표에게 내란과 헌정질서 중단시키려 한 행동 어떻게 구형할 것인가 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30년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할 가치 없죠.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서 성상납이나 받고 못된 여의도 끔찍이가 박 대통령 뒤통수 내려치고 칼 꽂은 거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이죠. 이런 인간이 정치판에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흑역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진짜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국가의 헌정 질서, 자유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정성이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선동 그리고 괴담이 아닌 냉철한 머리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 절실함으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도 걸린 거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세대도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내란 선동죄는 이재명에게 딱 맞는 죄명인 것 같습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